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이번 주에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죠?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그죠? 코스피는 좀 오르기라도 했지. 그죠? 근데 이제 그쪽도 다 폭락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네. 코스닥은 이제 골병이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주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이제 지수가 폭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요것들 좀 냉정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했고요. 오늘 이제 지수 얘기 좀 해드리고, 금리, 금리 얘기도 좀 할 겁니다. 미 국채 금리가 인상될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사실은 다르다는 걸 얘기해 드릴 거고, 요즘에 주유소 가시면은 기름값이 전혀 하나도 안 내려왔죠. 그리고 전쟁도 끝났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요거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했었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그 관련주들이 오늘도 급등을 많이 했더군요. 그래서 어제 얘기 듣고 혹시라도 좀 하신 분들은 이제 대놓고 하라 했으니까 그죠? 네. 좀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일단 한번 두루두루 보죠. 네,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죠? 네. 화면에 지금 띄워놓은 거는 우리나라 신용 융자 잔고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미쳤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폭락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신용이 줄기는커녕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완전히 그냥 도박판으로 만들어놨다. 네. 도박본을 만들어놔서 국민들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어놔서 주식하는 사람들 지금 골병 들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뒤에 부분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진짜. 그죠? 네.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제 미국 증시는 큰 적은 없었어요. 근데 보면은 지수 자체는 그래요. 자, 오늘 아시아 증시 다 많이 빠졌는데 어제 다우지수는 0.1% 소폭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4% 소폭 하락 마감했죠. S&P 500도 여기 보합이었고, 그러니까 증시만 보면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급등했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나 급등했는데 왜 나스닥은 하락했을까? 딱 보는 순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거 이상한데? 그렇죠? 다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나 급등했는데 왜 나스닥은 이거밖에 못 오르지? 오르기는커녕 0.4% 하락했거든요. 그죠? 자, 이게 왜 그랬냐면 어제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의 대형주 있죠. 그 과거 대장주들이었던 M7 종목들, 아니 과거도 아니야. 얼마 전까지 대장주였던 M7 종목들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저쪽도 지금 미쳐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샌디스크 있죠. 요런 거 위주로만 급등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5% 급등했어요. 이건 어제부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얘네들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에 급등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 어제예요. 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급등했다. 그죠? 얘네들은 그 예상됐던 그 시간의 가격 그대로 시작해서 그대로 끝났어요. 그냥. 근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붕 끼워놓고 지금 거래 엄청나게 터집니다. 지금. 이상하죠, 그죠?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하고 샌디스크 이런 것들 20% 이상 급등을 시켰죠. 근데 또 신고가도 아니야. 이 자리에서 21%나 급등했는데 신고가가 아니에요. 이 두 개 위주로 급등시켰고요. 나머지 반도체주들은 거의 안 올랐어요. 엔비디아 이런 거 보시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 응? 인텔? 네. 0.9% 상승? 별로 안 올라갔다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기도 쟤네 두 종목 갖고 그냥 날린 거야 그냥. 나머지는 다 떨어졌는데 특히 이런 거 보시면 돼. 애플이 6% 급락했거든요. 왜 6% 급락했는 줄 아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반도체를 아주 그죠? 네, 반도체 칩을 너무 비싸게 잘 팔아먹고 있거든요. 세상에 영업이익률이 85%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 영업이익률이 85%.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애플 같은 이제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AI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비용이 너무 이제 부담된다 이거지.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다른 기업들이 폭락을 해요. 애플도 6% 폭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이세요? 3% 폭락. 여기 완전히 그냥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존 여기도 막 폭락하고 여기도 3% 폭락했고요. 요즘에 한 달 동안 계속 떨어져. 정상이 아니라니까 여기도 지금 메타 이런 것들 박살 납니다 지금. 음? 반도체 올라간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니까. 미국의 그 기술주 상승을 이끌었던 M7 종목들이 다 상태가 안 좋아요. AI 타령 그만하라니까. AI가 저기들 발전했을 때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다고. AI 버블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정 반도체 칩 몇 개 오르는 거 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응? 근데 어제 저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 증시에 이제 키옥시아 홀딩스 있죠? 키옥시아 홀딩스를 보시면 11% 급락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시초가 이제 하락 출발해가지고 그대로 못 꽂았거든요. 11% 폭락했죠. 그래서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 얼마예요? 4%대 급락을 해요. 그리고 대만도 오늘 3.6% 급락을 합니다. 좀 꺾인 모습이긴 하죠, 그죠? 좀 물론 지켜봐야 돼. 어쨌든 약간 꺾인 모습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거 향상 2배죠, 그죠? 아까 장중에 9%까지 빠졌어, 9%. 그러다가 끝에 가서 삼성전자가 조금 감아 올리니까 그나마 지수가 꼬리 달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코스닥이 되게 괜찮았던 거 아세요? 지금 뭐 끝날 때는 박살이 나서 끝났지만 장 초반에 있죠? 장 초반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오늘 뭐 마이너스 4%로 끝나긴 했는데 장 초반에 10시쯤에 보시면요 거의 다 끌어올렸었어요. 예. 장 뭐 마이너스 한 3% 가까이 3%까지 폭락을 했다가 9시 반 전으로 폭락했다가 다 끌어올렸었다니까. 끌어올려놨는데 또 누구겠어요? 저놈의 저 삼전닉스 쟤네들도 쭉 떨어지니까 그때 그냥 같이 그냥 후 내려간 거예요. 예. 오늘 굉장히 괜찮았어요. 응? 근데 이제 끝이 아쉬웠던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죠? 저런 식으로 미친 듯이 막 들고 패는데.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요. 코스닥은 여기 보면 사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더 적극적이죠, 그죠? 개미들은 손절 때리고 있고. 개미들이 코스닥에서 손절 때립니다. 원래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 개미들이 다 받아주고 외국인 기관이 팔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요. 원칙을 기억을 해주시고. 네. 요즘에 그 비판들이 많아요. 네,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중소형주 재물 삼아서 얘네들 희생양 삼아가지고 삼전 닉스를 올렸다. 이게 정상이냐, 이게. 사람들이 막 펄펄 뛰더라고, 지금. 이게 이 나라가 정상이냐고, 지금. 좀 전에 주식시장 저기 뭐 방송하기 전에 이제 뉴스 보니까 뭐야? 저거 나오던데? 네. 공시지가를 지멋대로 막 다 결정해 놨나 봐요. 너무 높게. 그러니까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금 내야 되잖아.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지금 엄청나대요. 음. 거기는 또 거기대로 또 세금 때려갖고 지금 뭐 난리가 났더라고 지금. 선거 끝나니까 뭐 공시지가 이런 게 얘기가 나오나. 음? 참고하세요. 좀 집 좀 갖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항의할 때는 항의를 하셔야 돼. 그냥 멍하니 있다가 내리는 대로 다 내는 게 아니에요. 항의하고 그럴 땐 하셔야 돼. 어쨌든 이제 오늘 지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였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장중에 10% 넘게 빠졌죠, 그죠? 그래서 한낮에 또 뭐 걸렸어요? 네. 서킷 브레이커. 네. 여태까지 총 11번이었다 그랬나? 10번이라 그랬나? 기억이 안 난다. 11번 중에, 올해 10번 중에 4번이었나?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11번 중에 4번이었나? 10번 중에 4번이었나? 근데 오늘 또 터진 거 아니에요? 이거. 서킷 브레이커. 전체의 절반이요, 절반. 네? 10번 중에 4번이었던 것 같은데? 역대? 10번 중에 총 10번이었는데 그게 4번이었다고. 근데 오늘 또 터졌으니까 총 11번 중에 5번이겠네요. 약간 틀린 거면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여기 폭락했을 때 여태까지 이 서킷 브레이커 20분 동안 거리 정지시키는 거 있잖아요. 8% 이상 폭락했는데 그게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20분간 거리 정지시켜 버리잖아요. 그게 여태까지 우리나라 증시에서 10번 있었는데 올해 4번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또 그랬거든. 그러니까 총 11번 중에 5번이 올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응? 이게 정상이야 이게 지금? 네. 정상이 아니라니까.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외국인 저기 기관 매매 동향 얘기 드릴 건데 저는 뭐 똑같습니다. 반도체 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다 미쳤어 지금. 자, 얘네들이 더 가고 덜 가고를 떠나서 우리 자, 제가 지금 방송 여기 준비할 때 여기 오늘 강의 내용 여기다 이제 전 손으로 쓰거든요. 뭐뭐 할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짜증내지 말고 잘 설명해드려라. 네. 짜증내지 말고 잘 설명해드리고 끝내라. 짜증내지 마.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메모를 해놨는데 속에서 막 지금 짜증이 막 올라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짜증내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죠?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죠.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순서대로 SK하이닉스를 2조 6천억, 삼성전자를 2조 5천억을 팔았어요. 둘이 합치면 5조 원이 넘죠. 그럼 기관도 오늘 SK하이닉스 3조 1천억 원, 삼성전자는 1조 1천억 원을 팔았어요. 여기는 4조, 그죠? 4조 3천억 정도 팔았네. 엄청나게 많이 팔, 그죠? 엄청나게 많이 팔. 그리고 이걸 보시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거는 저 확실하지 않나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100% 확실한 건 없어요. 그러나 몇 개 안 되는 게 그 100% 확실한 거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미들이 주식을 많이 산 주식은 절대 안 가요. 원래 갈 자리인데도 안 가. 응? 갈 자리인데도 안 간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여기 보시면 오늘 거래소에서 5조 2천억, 4조 5천억을 팔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은 3천억씩 많이 샀죠. 네, 원래 그냥 오늘 코스피 쪽에 이 반도체주들의 폭락이 없었더라면 오늘 코스닥은 폭등 나왔을 거예요. 그냥 수급만 놓고 보면 폭등했어요. 반등이 세게 나왔어야 되는데 저것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중소형주 들고 계신 분들은 손절하지 마세요. 지금 손절하시면 그거 아직 회복이 안 돼. 종목을 그냥 그대로 들고 있어 회복이 되는데 그걸 팔아서 딴 짓을 하잖아요. 그럼 회복이 안 돼요. 다음 주에 얘기 한번 해드릴게. 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이 팔았죠. 이거를 세상에 누가 다 샀어요? 개인이 다 받아줬어. 그죠? 이게 합치면 9조 원인데 9조 원어치를 누가 샀어? 개인이 다 샀다. 아니 요즘에 제 주변에 지인들 만나면 물론 이제 돈 잘 버시는 분들 이 와중에도 이제 주식이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돈 잘 버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힘들어 하거든 요즘에. 특히 가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개인들이 돈이 어디 있냐 이거 이만큼. 그죠? 근데 돈이 어디서 나는지 계속 사. 이거를 지금 외국인 기관에 던지는 걸 개인이 다 받아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하루에 9조 원씩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9조 원? 이 큰 돈이에요? 이게 엄청 큰 돈이에요. 보여드릴게요. 22년도에 시장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23년도? 23년도부터 봅시다. 자, 23년도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개인이 1년 동안 총 누적이에요. 누적으로 보면
개인이 13조를 팔았어요. 외국인이 11조 원어치를 샀고 기관은 순매수로 1년 동안 총 사고 판 게 개인 외국인 10조 원대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24년도에 장이 그나마 조금 회복됐을 때거든요. 24년. 24년도에는 개인이 순매수한 게 총 순매도지 5조 원, 외국인 1조 2천억 원이에요. 기간도 1조 5천억. 이거밖에 안 돼. 1년치로 따지면. 자, 마지막으로 25년. 25년도 이제 24년 12월 달에 이제 계엄이 있었고, 작년 이제 4월 달에는 탄핵이 선고됐고, 6월 달엔 조기 대선 치러져서 정권이 바뀌었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연말에는 막 코스피 지수가 4천도 돌파했고, 그죠? 네. 네, 보세요. 좀 양이 좀 사이즈가 커졌죠, 그죠? 증시가 급등하다 보니까. 근데 개인이 한 20조 원 순매도, 외국인도 9조 원 정도 순매도, 기관이 18조 순매수. 예, 볼륨이 커졌어요. 이게 1년치. 응? 1년치. 아시겠어요? 1년치. 자, 그런데 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람들이 지금 미쳤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미쳤다는 걸. 자, 6월 이번 달 1일부터 오늘까지 보시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지수를 먼저 보실까요? 코스피 지수. 6월 달에 쭉 내려 지금 6월 또 10일 이후로 쭉 올라서 뭐 신고가 내고 난리를 쳤죠. 9천 돌파하고 그죠? 네. 이랬어요. 예, 보세요. 개인이 오늘 하루만 9조 원 순매수 했는데 6월 달에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다음 주 이틀 남아 있잖아요. 근데 49조 원을 샀어. 이번 달에 미친 거예요, 이거. 미쳤다고.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주말 빼고 미쳤어. 도대체 뭘 이렇게 사겠어요? 응? 근데 기관이 맨날 뭐 이렇게 사서 막 사고 있는 것 같잖아, 그죠? 근데 기관은 잘 보시면 3조 원을 잘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조 원을 안 넘어가. 그러니까 많이 사봤자 3조 원 정도, 많이 팔아봤자 3조 원대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샀다 팔았다 관리만 하는 거지. 이것들은. 개미들이 미친 듯이 사는데 누구가 다 샀어요? 외국인 걸 다 사준 거야. 제가 그 주식시장 이렇게 도박판으로 만든 정치인들, 이거에 동참한 기관, 그 다음에 언론들을 제가 요즘에 강하게 비판하죠. 저놈들 천벌받을 거라고. 예,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 도박꾼으로 만든 이놈들 천벌받을 겁니다. 정말 천벌받을 겁니다. 지옥 갈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 꼬라지를 만들어놔요? 지수를 이렇게 올려서 외국인이 파는 거를 다 개인이 사게 만들어놨어요. 지들은 기관이나 이런 데는 얘네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중개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돈 잘 벌리겠지. 주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힘들어 죽겠 앉아서 세금 걷는 거에 미친놈들이에요. 정치인들은요, 세금 걷는 거에 미친놈들이에요. 여기는 여야 뭐 진보 보수 없어. 보수가 정권 잡으면 좀 돌려주고 좀 깎아주고 그런 거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세금 뜯어가는 거는 그 마인드는 똑같아. 네? 상식 밖으로 많이 뜯냐 아니면 좀 깎아주냐 그 차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파는 걸 다 사게 만들어 놨어요.
삼전닉스 레버리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언제부터 미친 듯이 본격적으로 올랐어요? 5월 1일부터 5월 초부터 미친 듯이 올랐죠? 그러면 두 달치 볼까요? 두 달치. 5월 1일부터 90조를 샀어. 응? 외국인은 98조, 거의 100조 가까이 팔았고요. 개인이 90조를 샀다. 이게 말이 되냐고. 제가 아까 23년도, 24년도, 25년도 보여드렸죠. 외국 개인이나 개인들이 1년 동안 순매수, 순매도한 게 얼마예요? 10조에서 많아야 20조야. 이게 20조를 거의 넘지도 않았어. 10조 전후 아니에요? 근데 두 달 동안 90조를 샀다고. 이게 정상이냐고, 이게. 미친 거지. 최근에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박살난 거 한번 보시고. 박살났죠? 그 다음에 코스피 쪽도 박살났잖아요. 지수는 떠 있는 것 같지만 일반 대형주도 라니까요. 네, 미래에증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반토막 이상 났어. 현대로템 뭐 아우 박살나고 지금 뭐 이 업종 대표주들 지금 박살난 거 보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다 박살내놨잖아. 응? 개미들이 다 어디 갔다는 거야? 저동이 다 어디 갔다는 거야? 전기전자지 뭐. 응? 근데 대형주가 이렇게 박살나고 중소형주가 박살나고 코스닥이 박살났는데 이렇게 박살이 나면 신용 물량이 확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 매매 당하고 그죠? 신용이 좀 감소해야 되는데 이거 신용 보세요. 반대 매매가 나와요. 응?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 대형주에서도 반대 매매가 나와.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요때 잠깐만 제가 캡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아침에 8시 50분 되면 이제 동시효과가 보이잖아요. 네, 동시효과가 이게 어제 건데 자, 요거 잠깐만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아침 8시 50분 딱 시작했을 때 관심종목창에 동시효과 딱 보이는 건데 미래에셋증권이랑 하나오션이 하한가로 돼 있죠. 이게 뭐예요? 반대 매매 나왔다는 얘기예요. 미수나 신용을 썼는데 그게 이제 그 반대 매매 당할 때 증권사에서 아침에 하한가에 매도를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여요 이게. 뭐야? 하한가잖아. 이게 어제니까 목요일 날 거고요. 그 전날이었던 수요일 날도 이번 전날,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여기도 뭐 하한가잖아. 반대 매매가 나와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을 증가하는 거죠. 계속 가. 6월 24일까지니까 수요일까지 수치거든요. 근데 신용이 계속.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요즘에 참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 처음 본다고. 처음 봐요. 처음 봐. 응?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요즘에 정부에서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도 이제 놀래가지고 지금 뭐야 지난주죠? 지난주부터 뭐 했어요? 인터넷 은행들 뭐 마이너스 통장 개설 못하게 하고 그죠? 신용 대출 한도 줄이고 막 난리를 쳤잖아. 증권사 막 신용 그 저기 뭐야 어? 증거금 비율 높이고 그죠? 그러는데도 신용이 증가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쳤어.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저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내일 쟤네들이 또 20% 30% 올라가든지 말든지 나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라고요? 개미들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 저 사람도 끝이 안 좋아요. 응?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박꾼을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도박을 하는지 모르고서 반도체 쪽에 지금 쓸려가 있는 애들 많아요.
젊은 애들도 요즘 얼마나 많이 샀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지금 이거 들어가는 애 많다니까. 옛날에 코인 꼭지에서 난리지길 때하고 부동산 연끌할 때랑 뭐가 달라 똑같지. 네? 그러니까 주변에 가족이나 누가 이쪽에 너무 이렇게 이쪽 주식을 사갖고 막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어떻게 증시가 이렇게 막 그 쟤네 두 종목 빼고 난리를 치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신용이 늘어날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개미들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최근 한 달, 두 달 개미들의 순매수 매매 그 순매수 동향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미친 거라고. 일반 개인들은 뭐 재산이 뭐 집안에 뭐 1조나 부모님이 한 뭐 10조 정도 갖고 계시면 뭐 20조, 30조 이렇게 사는 게 뭐 감이 오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아니 뭐 집에 최소한 뭐 은행에 뭐 수천억 정도 있으시면 20조 큰 돈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일반인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네? 감이 안 오신다고 10조? 뭐 외국인이 개인이 오늘 9조 샀다고? 그런가 보다.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 미친 거예요, 저거. 폭락을 했는데 저거를 매수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쪽은 가지 마세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쳤어. 주식시장 입버러지로 만든 정치인, 언론, 기관 놈들, 니놈들 다 지옥 갈 거야, 진짜. 제가 방송하다가 여기다가 미칠 광자를 내가 써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미쳤어. 사람들이 이렇게 미치게 만든 그놈들은 다 지옥 갈 거라고. 제가 오죽하면 이런 소리까지 하겠습니다. 미쳤어. 근처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끝나면 안 되니까 그죠? 네, 금리 얘기해드릴게요. 요즘에 저기 뉴스 보시면은 뭐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것처럼 막 그러죠, 그죠? 금리 인상할 것처럼. 네. FOMC가 7월 달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9월 달이고, 근데 7월 달에는 이제 동결할 것 같으니까, 뭐 9월 달에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금 가격이랑 은 가격 이런 것 때문에 하락을 많이 하잖아요. 금은 가격, 그 다음에 구리 가격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버러지 언론들이 뭐라고 이제 헛소리를 하냐면, 미국이 곧 금리 인상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도 좀 오르고, 응? 그래서 뭐 금도 하락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고급 강의라서 여기서 자세하게 못 다루는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경제 지표가 있죠. 그죠? 아까 뭐 얘기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있고 금은 가격, 원자재 동향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농산물 가격 그런 동향도 있고 달러 환율도 있고 그죠? 선물 포지션도 있고 다 좋은데 딱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미 국채 금리를 보면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 같으면 미 국채 금리는 미친 듯이 오릅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 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부터 미친 듯이 미 국채 금리가 폭등했어요. 여기는 1%대거든요. 근데 얘가 다이렉트로 4까지 이해가세요? 미친 듯이.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떨어지고 있잖아. 이게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거든요. 네. 얘네가 떨어진다는 거는 금리 인하란 얘기예요. 그래도 금이랑은 치우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10년물 국채 금리 떨어지고 있잖아. 근데 무슨 얼어 죽을 금리 인상이야. 아니라고요? 댓글 남겨놓으세요. 저랑 한번 붙읍시다. 왜 아닌데? 응? 미국이 트럼프 때도 이제 금리 인하를 2019년하고 2020년 사이에 많이 했거든요. 그때 바로 떨어졌어. 응?
떨어졌다니까? 뭔 소리야? 아무튼 국채금리가 그 미국의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 같으면 국채금리가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오른다고. 근데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잖아. 근데 이런 뉴스는 절대 보도 안 하죠. 왜? 개인들이 알면 안 되거든. 응? 개인들이 절대 알면 안 됩니다. 얘기 안 해줘요. 들어보는 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유소에 가면 기름값 아직도 안 내렸죠, 그죠? 그래서 2,000원이잖아, 지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물론 주식하시는 분들이니까 보세요. 아, 진짜 열받는 게 이건데. 잠깐. 요거, 여기까지만 이거 끝낼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두바이유거든요? 두바이유 현물이야. 지금 몇 달러게요? 64달러. 전쟁 터지기 직전에 몇 달러였을까요? 71달러. 지금 64달러. 우리나라가 기름 어디서 많이 갖고 와요? 중동이잖아. 중동 하면 두바이유. 아닌가요? 근데 왜 기름값 안 내려? 어? 왜 기름값 안 내리냐고. 왜 안 내리고 계속 붙잡고 있는데, 이 나쁜 놈들아. 맞잖아요. 기름값이 계속 내려와. 그럼 빨리 기름값 내려야지. 주유소 기름값 왜 안 내려주냐고. 올릴 때는 총알같이 올리더니. 근데 지금 기름값 안 내리는 게 정유사예요? 아니면 주유소 사장님이에요? 아니에요, 정부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러는데? 당분간 아까 아침에 저 경제부총리 구윤철이 나와서 그러던데 당분간 좀 내리긴 하겠지만 계속 이걸 유지하겠대요. 왜? 기름값 다 내려왔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싼데? 전쟁 전보다? 이상하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국제유가 내려올 거라고. 특히 두바이유가 더 빨리 내려올 거라고. 왜? 트럼프가 이란을 이긴 건 맞아요. 이긴 건 맞는데 MOU 내용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웠거든. 이게 맞냐 틀리냐 막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걷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걸로 밝혀졌고 거기에 있던 이제 수많은 이제 유조선들 이런 그다음에 이란도 다시 원유 수출을 재개했기 때문에 기름이 그쪽에서 엄청나게 이제 시장으로 풀렸겠죠.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은 WTI나 브렌트유가 하락하는 것보다 두바이유가 더 빨리 하락해요. 전쟁 터졌을 때 얘는 169달러까지 급등했었거든요. 반면에 WTI나 브렌트유는 각각 119달러, 둘 다 똑같아. 119달러까지 갔다. 120달러를 못 넘었는데 두바이유는 160까지 갔었어요. 169. 근데 지금 WTI랑 브렌트유는 각각 71달러, 75달러거든요. 근데 두바이유가 더 싸. 왜? 물량이 한꺼번에 쫙 풀렸으니까. 여러분들 그 언론에서 그 버러지 언론들이 지금 금리 인상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유가가 이런 식으로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게 미 연준에서 반 트럼프 그 이사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따지면 맞죠. 맞잖아. 기름값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물가 오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니까 조심해야지. 금리 인상할 수도 있고. 근데 국제유가가 고점 찍은 지 3개월 만에 여기 3월 달입니다. 3개월 만에 다 내려왔잖아. 오히려 더 내려왔잖아. 그러면 물가가 다시 내려가겠네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발표한 지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지 않았어요. 왜? 3월 달에 급등했다가 바로 내려왔어요. 100달러 이하로 바로 내려왔고 3개월 지나니까 다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국제 유가 급등 때문에 일어났던 물가 상승은 굉장히 일시적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한 2, 3개월 지나면 다시 물가는 다시 원래대로 그나마 올라왔던 곳도 내려가 있겠죠? 그러면 금리 동결이에요? 금리 인상이에요? 무슨 얼어 죽을 금리 인상이야.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아니라고. 근데 왜 금리 인상이라고 언론에서 떠들까요? 왜? 포기해야지. 주식하는 사람들이 초보건 고수건 그건 알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 유동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간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것 같으면 버티는 거예요. 왜?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들고 있거든. 특히 중소형주. 중소형주가 더 많이 가요. 금리 인하하면. 근데 포기하게 해야지. 주식시장도 박살났고 나는 반도체 갖고 있지도 않은데 반도체만 가고 박살나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버텨보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금리 인상할 거래, 미국이. 오마이갓. 끝났네. 자, 늦지 않았어. 지금 손절하고 반도체를 사야 되겠다. 응? SK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호남에 공장 두신다고 와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응? 금리 인상이 안 됩니다. 국제유가 이렇게 내려온 거 언론에서 얘기 안 해요. 들어본 놈들 진짜. 왜? 이 얘기를 언론에서 막 떠들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왜 주유소 기름값은 그대로요? 정부 지금 뭐 하는 거지? 정부를 비판하겠지. 그러니까 눈 가리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환율 얘기도 안 하고. 못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버러지 같은 언론들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속지 마시라고. 응? 금리 인하로 가는 거예요. 금리 인하. 네. 아시겠죠? 나중에 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지 또. 만약에 또 이상한 일이 터져갖고 금리 인상할지도 몰라요. 근데 현재 관점에서는 금리 인상이 아니에요. 금리 인하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금리 인상이 아니다. 금리 인하로 보는 게 맞다. 언론에서 얘기해 주는 게 거짓말이다. 국제유가 많이 떨어졌다. 네? 거기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반도체 가지 마라. 보셔라. 증시가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신용이 늘어나는 게 말이 되냐. 저런 거 처음 봅니다, 진짜. 미쳤다니까. 그리고 개미들이 5월달, 6월달 순매수한 누적을 보셔라. 6월달에 40조 원 이상 샀고 지난달까지 합치면 90조 원이 넘잖아요. 거의 100조 가까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게 집단적으로 미친 거예요. 가지 마세요. 응? 반도체. 네. 저는 안 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나스닥 얘기해드렸죠, 그죠? 나스닥에 나스닥 지수를 여태까지 끌어올렸던 그 대장주들 M7 다 꺾였어요. 차트를 딱 보는 순간 아무리 초짜라도 이런 느낌을 애플 하나 보여드릴까 다시? 애플 봅시다. 애플을 보시면 딱 보는 순간 그런 느낌 안 드시나요? 끝난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막 억지로 막 조금씩 더 올리더라고. 근데 장대음봉에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떨어지잖아. 끝난 거 아니에요? 뭐 지지고 뭐고 그냥 다 깨면서 떨어지던데? 최근 한 달 동안 미국의 폭락이 많이 근데 미국 증시가 계속 간다고? 그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 하나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형주가 지금 박살이 나요. 반도체 일부 몇 개 빼고. 근데 우리 참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아까 저놈들 다 지옥 갈 거라고 제가 왜 그렇게 화를 냈냐면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중소형주 강조 많이 한 거 아시죠? 그죠? 미국의 중소형 지수가 뭐예요? 러셀 2000이잖아. 러셀 2000 지수를 추정하는 ETF 보세요. 이러고 있거든. 계속 올라가요. 자박자박. 5월 중순까지 우리나라 중소형 지수하고 여기랑 똑같았다니까?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출시하고 반도체만 띄우면서 우리는 나락으로 갔고 얘네는 떠 있잖아요. 제가 뭐 시장을 잘못 본 게 아니죠, 그죠? 이게 맞잖아. 우리가 따라가고 있었다고, 가고 있었다고. 근데 저 정치인들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중소형주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4월 달보다 5월 달보다 지금 수익이 좀 더 좋았었어야 돼. 돈을 벌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 진짜 악마 같은 정치인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해 한 얘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들은 댓글 남겨놓으세요. 제가 박살내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쭉 얘기한 거 다 듣고 하나만 보지 말고 다 듣고 뭐 시비 걸 거면 걸으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미국의 애플,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떨어지는데 얘는 안 떨어지잖아. 중소형 주식은. 왜? 금리 인하 할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하면 얘네들이 많이 가고요. 금리 인하 할 것 같을 때부터 가.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 가는 게 아니라 할 것 같네 그러면 간다니까요. 선반영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지금 즐기고 있어야 되는데 진짜 역대 최악의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뭐야 제 방송 들으시는 이유는 끝까지 견디려고 이겨내려고 제 방송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끝까지 참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어금니 꽉 깨무시고 참으세요. 아셨죠? 네.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이게 맞아. 그 이만큼 낙폭과대가 심한데 나중에 미국의 중소형주 올라갈 때 따라갈까? 예, 따라갑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많이 갔습니다. 네,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그때도 몰라 그때에 비하면 100분의 지금 이거 100분 그때가 현재랑 비교하면 그때 힘들었던 거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뭐 그랬어요. 봤어 그러면서 너무 늦었으니까 여기서 끊을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죠. 그리고 어제 그 얘기해드렸던 그 뭐야 호남 뭐 반도체 클러스터 그죠? 그 관련주들은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상한가도 몇 개가 뭐 남아산업, 남아토건, 금호건설, 동양파일은 뭐 못 살겠던데 거의 처음이라서 그죠? 근데 어쨌든 이거하고 뭐 장중에 막 아침에 빠지다가도 뭐 나중에 다 급등했더라고요. 그죠? 10%막 20%씩 급등파동 많이 나왔던데 하신 분들은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셨으면 도움이 됐으면 해서 얘기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뭐 했냐고 또 물어보면 또 대답들 안 하시겠지, 그죠? 물어보진 않을게요. 했냐 그러면 혹시라도 또 수익 낸 거 갖고 또 회원가입하러 갈까봐 좀 그런 말 하지도 않지만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안 물어볼 테니까 뭐 하신 분들은 잘 하셨고 다음 주에도 뭐 눈에 띄어서 좋은 게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또 얘기도 해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도 방송 잘 들어오시고 아무튼 이번 주는 여러분들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으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